클래식 음악만이 진정한 음악이다. 한 거장의 성악가가 소리를 치며 단상을 내리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선생님, 한국의 트로트입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트로트? 한국 대중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여긴 오페라 하우스다. 이런 음악은 적절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연습실을 떠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유튜브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성악가로 지내며 클래식 음악만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오페라 극장의 연습실을 돌면서 노래가 제대로 울려 퍼지는지 살피고 악보를 점검하며 제자들의 발성과 감정 표현을 지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낯선 소리를 듣게 된 뒤로 제 인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 낯선 소리는 바로 한국의 트로트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중가요에 불과하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그 음색과 감정 전달력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었을 때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왠지 모르게 제 가슴 한켠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우선 화를 냈습니다. 여긴 클래식 음악을 하는 곳이야. 이런 대중음악은 어울리지 않아. 하고요. 그러나 그날 밤 내내 이상하게도 그 곡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려 해도 귀에 계속 남는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는 검색창을 열고 트로트라는 단어를 쳐보았습니다. 영상들이 쏟아지는데 처음에는 언어가 낯설어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라, 이건 단순히 흥겨운 음악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중 어떤 가수는 애절한 표정으로 노래를 이어가며 관객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붙잡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다른 영상도 클릭해보고 또 다른 가수의 곡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진한 감정을 담고 있어서 이게 정말 대중음악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제 일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었는데 이제는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낯선 노래 제목들이 많았지만 한 번씩 들어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저에게도 잔잔한 슬픔이나 즐거움이 전달되는 걸 보면 음악이라는 것은 국경을 넘어 소통되는 힘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오페라만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했으나 트로트가 전혀 다른 형태로 사람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곡에서는 울컥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 어떤 곡을 들었는데 가사는 당연히 모르지만 목소리와 멜로디만으로도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제자에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고 물으니 슬프고도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가사의 번역본을 찾아 읽어보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인생사를 노래하는 음악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악에서도 감정을 담긴 노래를 부르지만 때로는 너무 격식에 얽매여 담백하게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 트로트는 더 직설적으로 슬픔과 기쁨, 아픔과 희망을 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표현이 무척이나 솔직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쉽게 공감하게 만듭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밤에도 트로트 영상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진짜 이 음악의 뿌리는 뭘까?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 하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나훈아라는 원로 가수의 무대 영상을 본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70대 중반이라고 하는데도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시더군요. 공연장에서 관객들이 함께 울고 웃고 손을 흔들며 호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무대가 주는 기쁨이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희망이라고 느꼈습니다. 제 동료들이 도대체 왜 트로트 같은 걸 보느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직접 들어보면 그 매력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그 말에는 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모든 음악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그 감동을 전달하는 방식만 조금 다를 뿐 아닐까요? 특히 트로트에서 흔히 나타나는 꺾기라는 창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서양 성악에서는 비음을 억제하려 하고 지나치게 구부리는 소리를 잘 쓰지 않지만 트로트는 오히려 그걸 통해 애절함이나 흥을 배가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창법도 언젠가 오페라 무대에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내심 상상도 해봤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제가 유난 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음악은 본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예술이라 장르 간 교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트로트가 한국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 알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 시대라 각종 영상과 음원을 통해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다고 하더군요. 몇몇 유럽인들이 트로트 리메이크 곡을 부르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아직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널리 퍼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오페라 극장에서 종종 연습생들에게 이제는 발성만큼이나 감정 표현도 깊게 신경 쓰자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클래식 내부에서만 찾으려 했지만 지금은 트로트에서의 직설적이면서도 절절한 감정 표현이 큰 참고가 됩니다. 한 번은 제자들 앞에서 짧게 노래하며 트로트식으로 살짝 꺾어보았는데 다들 깜짝 놀라더군요. 선생님, 이건 정말 신선하고 색다르네요. 오히려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것이 정말 우리 오페라의 스타일과 섞일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장르의 경계는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 음악은 융합될 수 있다. 고답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른 장르 간 협업 사례가 많으니 트로트와 클래식의 만남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흥미진진한 무대가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저는 마음을 열고 트로트를 받아들이면서 제 음악 인생에 새로운 창이 열렸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클래식만이 고급 예술이다라고 여겨왔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게 큰 수확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누구나 공감하고 울고 웃을 수 있는 좋은 예술 아니겠습니까? 트로트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솔한 음악이며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장르 같았습니다. 나훈아, 남진, 장윤정, 송가인 등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저는 그 깊이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고요. 임영웅이라는 젊은 가수의 무대는 남다른 감정선을 보여주어 저를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이들의 노래 속에는 소박하면서도 진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생이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클래식 역시 그런 역할을 해왔지만 트로트는 한결 더 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서 더 가까운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과 트로트를 번갈아 들어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만 듣기보다는 서로 보완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쯤엔 트로트 특유의 흥겨운 리듬을 살짝 틀어놓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아예 한국어 공부를 조금씩 해볼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가사를 정확히 알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적지 않아 외국어 공부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저처럼 이제서야 트로트를 알게 되었다며 뒤늦게 입문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트로트 매력에 빠져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클래식에만 몰두해온 제가 이제 트로트를 예찬하는 걸 보면 세상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변화가 아주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세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트로트의 세계를 탐험해 볼 생각입니다. 좋은 곡과 훌륭한 가수를 찾아 듣고 또 그 속에서 인생의 여러 맛을 느끼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 직접 가보아 현지 공연장에서 트로트를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저를 음악적으로 성장시켜준 트로트에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려 합니다. 제가 클래식만 고집하다가 트로트에 빠진 뒤로 겪은 신기하고도 벅찬 체험을 담아보았습니다. 두 장르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이야기를 전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클래식만 옳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다양한 음악이 있고 그 어느 것도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모두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이 음악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까? 라는 물음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트로트가 낯설고 가볍게 느껴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오페라 무대는 엄숙한 분위기가 있고 긴장감도 상당합니다. 반면 트로트 무대는 다소 자유롭게 보였고 관객들도 몸을 흔들며 즐기더군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즐거움 뒤에 있는 깊은 정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역사와 고난 속에서 생겨난 특별한 정서를 한이라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트로트에는 그런 한의 느낌이 진하게 묻어나서 슬프면서도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위로가 될까? 하고 의아했지만 노랫말을 번역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결국 우린 버텨낼 수 있다. 는 메시지가 곳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물론 언어가 달라서 정확한 의미를 모두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목소리와 멜로디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 가수가 무대에서 울먹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감정이 복받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걸 본 관객들이 함께 울고 또 함께 박수치며 힘을 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가슴을 동시에 흔드는 놀라운 마법 같은 힘 말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장르는 또 처음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저는 연습실에서 제자들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고 가르치는 클래식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 트로트 같은 음악도 자세히 살펴보자. 지금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자 제자들 중 몇 명이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일부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중가요를 왜 공부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음악은 서로 교감하는 예술이니 장르를 가리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과 함께 매주 한 곡씩 트로트를 골라서 번역해보고 창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곡에서 꺾기가 몇 번 나오는지, 그 표현을 할 때 목이나 턱 혹은 복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해온 저로서는 아주 낯선 방법이 많았습니다. 비음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쓴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표현으로 인해 노래가 훨씬 맛깔나고 정이 느껴지더군요. 한편 감정 표현 역시 배울 점이 컸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은 무대에서 관객과 대화하듯 노래합니다. 때로는 눈을 맞추고 가사를 몸짓으로도 보여주고 손을 흔들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도 물론 감정이 중요하지만 보통은 극중 캐릭터에 몰입해서 드라마를 이끌죠. 그런데 트로트 가수들은 자기 자신의 삶과 이야기로 관객과 소통하는 편이라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또 트로트 무대를 유심히 보면 관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호응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면서 가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 호응이 가수에게도 큰 힘이 되어 더 열정적으로 노래하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클래식을 배울 때는 관객과 가수 사이에 꽤 뚜렷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극장 예절상 노래 중간에 함부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하지만 트로트 무대에선 그 벽이 깨지고 온 관객과 가수가 함께 노래를 만든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음악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연구하듯 트로트를 듣고 분석하다 보니 문득 실제로 트로트를 불러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배운 발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 어렵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엔 누구 앞에서 부르기 부끄러우니 집에서 조용히 연습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꺾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목을 살짝 움직여야 하나? 아니면 복근을 써야 하나? 등등 그런 궁금증의 자료도 찾아보고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도 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되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대단하네. 이 장르를 소화하는 가수들은 많은 연습과 감각이 필요하겠다.
하고 느꼈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트로트 가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몇 주 뒤에 제자들 앞에서 조용히 이 곡을 제가 한번 흉내 내보겠다 며 노래를 시도했는데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발음도 서투르고 꺾이나 감정 표현이 어설퍼서 우스꽝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런 시도를 한다니 정말 신선해요. 하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음악을 즐겨봐라. 라고 제가 격려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제게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 한 장르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건 제 사고방식을 넓혀주었고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얼마나 다채로운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편 저는 트로트의 역사나 배경도 조금씩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의 슬픔과 기쁨이 이 장르에 녹아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던 음악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맥락을 알고 나니 노래마다 배어있는 인생살이가 더 와닿았습니다. 가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고 말할 때 우리 오페라 아리아에서 느끼는 희망과 또 다른 결이었습니다.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랄까요? 또 요즘은 젊은 층도 트로트를 즐긴다고 해서 세대와 세대가 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롯이니 미스트롯이니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트로트를 불러서 놀라웠습니다. 이렇듯 트로트는 옛날 어르신들만 듣는 노래라는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대까지 끌어들이는 힘이 있나 봅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저도 클래식 음악 쪽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결론은 음악이 서로 배울 점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국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분들이 트로트 창법을 조금 접해보면 성악의 새로운 감정 표현을 더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트로트 가수들이 성악의 발성 기법을 참고하면 더 안정된 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융합이 이뤄진다면 전혀 색다른 장르가 탄생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언젠가 한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기대해봅니다. 그만큼 한국 음악계가 에너지가 넘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들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는 한국인 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빠르게 변하고 혁신을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라고요. 트로트도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로 재해석되어 폭넓은 세대가 즐기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 오페라 극장의 한쪽 날에 특별 공연을 열어 트로트 가수를 초청해보고 싶다는 꿈도 있습니다.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서 트로트 공연이 열린다? 정말 신기한 조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그건 아직 이르다 며 반대할 수도 있지만 인생은 모르는 일이니까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속도도 예전과 다릅니다. 결국 음악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이쯤 되니 저 자신이 트로트 홍보대사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제가 모임에 나가면 자꾸 트로트 칭찬을 해대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어떤 곡부터 들어봐야 해?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곡들 몇 개를 추천해주고 번역된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면 더 좋다. 고 조언합니다. 원래 언어를 모르면서 음악을 듣는 건 반쯤 이해 못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언어가 다르더라도 가슴속에 공통된 울림이 생기는 걸 느낍니다. 그것이 음악에 국경이 없다. 는 말의 참된 의미겠지요. 또 트로트 공연을 즐기다 보면 무대가 끝난 뒤에도 관객들이 여운에 젖어서 이야기꽃을 피우더군요. 그 모습이 꼭 가족 모임 같은 따스함을 줍니다. 저는 클래식 연주가 끝나면 박수치고 커튼 콜을 몇 번 하고 관객들은 자리를 뜨는 게 전부였는데 트로트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끝날 때까지 호응하다가 가끔 가수와 직접 대화를 하기도 한답니다. 오늘 노래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힘이 났어요. 같은 말이 오가면서 음악과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풍경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곡 중에 하나가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입니다. 이명웅이라는 젊은 가수가 불렀고
멜로디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가사를 번역기로 돌려보았더니 사랑이란 게 항상 잡힐 듯 하다가 멀어지고 그래서 더 그립고 소중하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걸 얻으려 애쓰지만 세상은 늘 뜻대로만 돌아가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기보다는 노래 한 곡으로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내는 거지요. 이게 바로 트로트가 주는 묘미 같았습니다. 한 곡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듣는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함께 웃고 울고. 저는 클래식도 그런 힘을 가진 예술이라 생각했는데 트로트가 비슷한 힘을 혹은 그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힘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매력이 있나 봅니다. 이제 제 가장 큰 바람은 언젠가 한국에서 열리는 큰 트로트 콘서트를 직접 보러 가는 겁니다. TV나 유튜브로 보아도 멋지겠지만 현장에서 수천 명이 함께 손을 흔들고 감동하는 순간은 얼마나 대단할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날이 오면 저도 누군가의 곁에서 신나게 박수를 치고 노래에 맞춰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지요. 아마 언어를 다 알아듣지 못해도 현장 분위기에 젖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음악으로 서로 이어지는 체험은 정말 인생의 큰 선물이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트로트 덕분에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아름다운 음악이 무궁무진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음악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자라나고 서로를 보듬어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쯤이면 클래식만 명품이라고 여겼던 저의 이전 태도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클래식도 좋고 트로트도 좋고 그 밖의 다른 장르 역시 다 귀중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배운 것들을 제 공연과 교육 활동에 녹여볼 예정입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발성 기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노래의 감정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직접 가슴으로 울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트로트의 창법 중 일부를 살짝 적용해보자 며 창의적인 도전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움으로 클래식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시도를 이해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술이란 늘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 융합하면 그 에너지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로트는 그 점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트로트 곡을 찾아 들으며 공부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가수를 발견하게 될지, 어떤 노래가 제 마음을 울릴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음악을 향한 제 호기심은 점차 커져갔고 트로트를 단순히 인터넷 영상만으로 접하는 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한국인 지인이나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 직접 만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운 좋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조금 차를 타고 가면 한인 교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식당도 여러 곳 있고 한국 마트도 있지요. 저는 한인마트에 가면 혹시 트로트 관련 CD나 포스터 같은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방문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그 마트는 문을 여니 한쪽 스피커에서 잔잔한 한국 노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바로 트로트일까? 하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 곡은 발라드 느낌이라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멜로디였기에 그 음악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마트 한편에 붙은 벽보를 살피다가 추석 행사 안내라는 광고지를 보았는데 그 안에 트로트 가수 초청 공연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우리 동네에서도 트로트 가수가 공연을 하나? 하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며칠 뒤 근처 공원에서 한국 명절을 기념해 열리는 작은 축제에서 지역 트로트 동호회가 무대를 준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호회라고 해봐야 교민들이 친목을 위해 모여 노래를 부르는 자리 정도겠지 싶었지만 저는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말로만 듣던 트로트 공연을 현장에서 직접 볼 기회가 생겼네 하고 생각했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자 저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그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맑고 바람도 시원해서 가을을 느끼기에 그만이었지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부분은 한국 교민 같았지만 곳곳에 저처럼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아마 트로트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축제를 즐기러 왔겠지 하고 생각하며 저도 그 무리에 섞여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한쪽에는 전통 놀이가 펼쳐지고 또 다른 쪽에는 한국 음식을 파는 부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지 않은 냄새와 음식 이름이 가득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김치전, 떡볶이, 호떡 등 처음 듣는 이름도 많았습니다. 호떡이라니 마치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호미 이야기처럼 또 새로운 단어군 하며 웃음이 났습니다. 이윽고 무대가 열리면서 사회자가 등장해 오늘은 우리 교민들의 자랑, 트로트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라고 힘차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트로트 공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올라와 노래를 부르셨는데 솔직히 말해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함께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주니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정말 가수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중년 신사가 등장했는데 그분은 아예 무대 매너까지 갖춰서 관객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흥겹게 춤사위를 섞어가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과 호흡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사회자가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트로트 가수 이명웅 님이 우리 교민들을 위해 여기 와주셨습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무대를 주시하니 한 분이 무대로 올라와서는 점잖게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즐거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부른 첫 곡이 시작되는데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음색이 확 달라졌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된 가창력 그리고 한 번의 꺾기로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영상으로만 보던 그 트로트 가수들 같은 실력을 갖추신 분인가 보다 싶었지요. 노래가 절정에 이르자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때로는 함께 노랫말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공원이 그리 크지 않아 무대와 관객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분들은 노래가 끝나자 잘한다, 얼쑤 같은 함성을 지르며 흥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반응은 저에게는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수는 한 곡을 끝내고 잠시 숨을 고른 뒤에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는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음악입니다. 라며 짧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으로는 이명웅이라는 요즘 인기 많은 젊은 가수의 노래를 부르겠다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하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떠들썩한 신나는 곡이 아니라 서정적인 멜로디에 진한 감정이 담긴 곡이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사랑과 이별 그리고 희망을 교차하며 펼쳐나가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가사는 전부 알 수 없어도 충분히 마음에 와닿았지요. 무대가 끝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그 가수에게 다가가 정말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이 음악이 저를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본 그 가수는 와, 이런 분도 저희 노래를 좋아해 주시다니 영광이에요. 라며 반갑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가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얼마 전부터 트로트에 푹 빠졌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가수는 웃으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지요. 가사 해석도 좋지만 트로트는 정서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러 곡을 다양하게 들어보면 점점 감이 오실 거예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축제 행사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민 중에는 한국에서 오래 산 후 이민 와서 여전히 트로트를 즐기는 어르신도 많았고 어떤 분은 청춘 시절에 듣던 노래라 내 인생 같은 음악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들에게 이 노래는 무슨 뜻이냐, 저 노래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물어가며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덩달아 현장에서 파는 한국 음식도 먹어봤는데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트로트 음악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흥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이며 무대 근처로 가서 또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어 축제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오늘 하루가 너무 짧다. 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며 노래를 듣는 건 인터넷 영상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속에 묘한 뭉클함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트로트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노래 자체도 좋지만 그걸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정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민들 사이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초대받아 더 많은 트로트를 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모임은 친목 도모를 위한 트로트 사랑회였는데 매주 한 번씩 모여 좋아하는 노래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외국인이긴 하지만 클래식 음악가로서 트로트에 큰 호기심이 있음을 밝히고 참여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사람들은 무척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다양한 곡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곡 중 하나는 한마는 대동강이라는 노래였는데 나라가 분단된 상황에서 느끼는 아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라고 하더군요. 클래식 아리아와는 결이 다르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트로트는 개인의 사랑 이야기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적 슬픔까지 담아낼 수 있는 음악이라는 걸 알게 되니 그 깊이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편 저는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연습실을 빌려 약간의 공연을 준비해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성악가가 트로트를 어떻게 부를까? 라는 컨셉이었는데 사실 제 발음이 서투르고 꺾기도 잘 못해서 어설펐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 모임 사람들은 제 시도 자체를 응원해주고 괜찮아요, 그냥 즐기면 돼요 하며 격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대에 올랐는데 관객들이 박수치고 춤을 추며 함께해주니 저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전문 트로트 가수들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클래식만 해오던 제가 낯선 음악을 직접 불러본 건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음악이야말로 사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는 강력한 힘이 있구나. 라고 말이지요. 아마 클래식과 트로트는 겉보기엔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트로트의 세계를 더 배워볼 계획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진짜 트로트 공연장이나 방송 촬영 현장 같은 데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지,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 음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클래식 음악계 동료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고 설득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르가 가진 장점을 다른 장르도 가져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특히 트로트의 관객과 소통하는 기법, 그리고 진솔한 감정 표현은 클래식 공연에서도 참고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걸 마구 섞을 수는 없겠지만 상호 교류를 통해 탄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트로트와 인연을 맺게 된 뒤로 제 인생이 참 다양해졌습니다. 자칫하면 은퇴 후 조용히 클래식 음악만 듣다가 마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음악의 맛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교민분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음식과 문화도 조금씩 알게 되니 살면서 이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드물지 않나 싶네요. 60대 후반에 접어드는 제가 이렇게 신나는 도전을 하는 건 참 보기 드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 제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나이는 많고 새 음악을 익히긴 늦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데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트로트 한 곡을 들으며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요. 사랑, 이별, 그리움, 희망,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를 노래로 풀어낼 때 위로를 받는 건 공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트로트 감상에 할애합니다. 인터넷으로 새로운 곡이 올라오면 들어보고 가사를 번역하며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감동하곤 하지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보면 한국말로 된 응원과 공감의 글이 참 많습니다. 물론 번역해야 알아듣지만 대충 어떤 정서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악이 언어의 장벽을 넘고 또 진심은 통한다는 걸 다시금 실감합니다. 결국 제가 전하고픈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트로트를 몰랐던 제가 이제는 그 매력에 빠져 즐거움을 얻게 되었듯 여러분도 혹시 아직 접해보지 않은 음악이나 예술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특히 트로트는 우리 감정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건드려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트로트를 더 깊이 알게 된 이야기와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흥미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가끔 트로트 한 곡 들어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